안녕하세요, 얼리버닥터의 리오입니다. 오늘 드디어 출시가 된 맥북 프로 16인치 M1 프로 모델 16기가 유니파이드 메모리 그리고 512기가 SSD 10코어 CPU, 18코어 GPU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16인치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죠. 제가 이 제품을 가져온 이유는 가장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구매하기에 가장 현실적으로 좀 노려볼 만한 제품으로 이 제품을 한번 골라봤어요. 왜냐면 14인치는 8코어가 시작이고 좀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돈도 더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16인치가 아무래도 서머 관리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온 감도 있고, 더 크고 더 시원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를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하이엔드 모델은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이 정도 엔트리 모델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쓰고 있는 13인치 M1 맥북 프로 풀 사양이거든요. 16기가 램에 8GPU, ACPU 모델인데 그거랑 가격 차이가 한 100만원 정도 납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제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업그레이드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봤고요. 오늘 언박싱을 해보고 간단한 벤치마킹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빨리 이 비디오를 올리고 나서 또 디테일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박싱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헤비하고요. 생각보다 엄청 무겁습니다. 맥북 프로. 얘도 비닐이 있어요. 이 부분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헤비한 제품 같아요. 기존의 M1 시리즈의 맥과 기존에 있던 16인치 맥과는 또 달리 엄청나게 무거운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헤비하네요. 확실히 이번 제품은 퍼포먼스 위주로 만드는 제품인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 부분을 봐볼게요. 이게 이제 맥세이프죠? 맥세이프 포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이맥처럼 이렇게 패브릭으로 된 아주 고퀄리티의 케이블입니다. 이 맥세이프 케이블이요. 그리고 이 안에는 페이퍼가 있겠죠? 맥북 프로. 네, 맥북 프로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프로다. 블랙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16인치 이 맥북에는 기본적으로 140W짜리 충전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USB Type-C고요. 상당히 기존에 있던 맥북보다 사이즈가 큰 충전기입니다. 더 파워를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제가 M1에서 쓰던 파워브릭인데 61W짜리예요. 얘는 140W짜리. 사이즈는 거의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용량 차이는 꽤 됩니다. 전력 차이는 꽤 되는 것 같습니다. 140, 61. 진짜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여러분. 한 손으로 들기가 힘들 정도로, 이런 랩탑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와우. 정말 맥답지 않게 기존의 맥들과는 확실히 다른 게, 이렇게 보시면 각져 있죠. 무슨 레이저를 보는 것 같은 각진 모습. 두께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HDMI 포트, USB Type-C 포트, 그리고 SD 카드, 그리고 이쪽에는 Type-C 포트 2개 있고요. 이어폰 잭 있고요. 그 다음에 맥세이프 포트가 있습니다. 이쪽에 음각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북 프로. 그래서 심지어 나사가 보이네요. 이랬던 적이 있나요? 네, 최근에 이랬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열어볼까요? 스크린이 엄청나게 비쌀 예정이기 때문에 잘 써야겠죠? 네, 이렇게 헬로. 키보드가 또 이렇게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옆에 이 베젤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모니터 부분의 판도 상당히 두꺼운 편이에요. M1 맥북 프로인데 확실히 두께 차이 같은 걸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M1이 좀 그립군요. 자, 이렇게 16인치, 16인치 맥북 프로를 가져왔고요. M1 프로 제품이고 16기가 모델이고 512기가 용량, 10코어 CPU, 16코어 GPU 모델을 가져왔고요. 메모리도 제가 좀 아쉽긴 한데 M1이랑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16기가로 한번 오더를 했어요. 과연 얼마나 빠른지 언박싱한 다음에
제가 이것저것 좀 테스트를 해보느라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래서 제 첫인상은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 약간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레이저 블레이드라던가 델의 그런 노트북처럼 옛날 유니바디 제품이 생각나는 것처럼 이렇게 둥글스름한데 각이 지고 굉장히 두껍고 무거운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요. 키보드도 까맣게 생긴 이 키보드가 굉장히 프로 느낌도 나고요. 저는 이렇게 한 톤으로 다 묶이는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포트가 다 있다는 게 참 새삼 놀라웠고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SD카드 슬롯 같은 경우는 저는 당연히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토그래퍼라던가 비디오그래퍼들한테는 필수죠. HDMI 포트도 이게 2.0이라서 좀 까이고 있는데 없는 것보다는 프레젠테이션용으로는 충분히 좋고 어차피 USB Type-C 포트가 3개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또 출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상당히 저는 어쨌든 굉장히 좋아졌다. 제가 이제 현재 쓰고 있는 M1 맥북보다는 이 확장성 측면에서 대단히 좋다. 하지만 또 반면에 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껍고 무거워서 제가 가장 느꼈던 첫인상은 너무 무겁다였습니다. 이 스크린 이 힌지도 굉장히 두껍고요. 좀 무식해진 느낌이 상당히 처음 느꼈던 디자인적인 요소였어요. 하지만 뭐 맥북답게 생겼기 때문에 과거 맥북이랑도 상당히 비슷하고요. 막 디자인이 완전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존의 맥북의 디자인 랭귀지를 잘 따르고 있지만 조금 더 무식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외관 디자인만 보면은 M1 맥북 프로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M1 맥북 에어도 그렇고요. 걔네가 확실히 좀 얇고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샤프하고요. 그래서 좀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이 미니 LED를 쓰는 것도 굉장히 쨍하면서 밝기도 좋고 제가 영상에다 담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만족스럽고 또 이제 이것 때문에 HDR 컨텐츠 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맥북으로. 그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또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미쳤습니다. 진짜 너무 좋고 이 가변형 AI가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이 가변형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배터리 세이빙도 되고 맥에서는 AI가 알아서 필요 없을 때는 이 프레임 수를 줄여주기 때문에 너무 좋죠. 영상 볼 때는 24프레임이면 거기에 맞춰서 스크린 주파율이 떨어지고 또 필요에 따라서 프레임 수가 올라가고 너무 스마트하죠. 너무 만족스러운 디스플레이고 이제 한 가지 베젤이 굉장히 얇아져서 또 마음에 드는데 노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큰 노치가 있을 거면 차라리 이 페이스 아이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너무 두께 때문에 안 들어간 건지 모르겠어요. 노치는 막상 제가 사용할 때는 크게 뭐 거슬리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앱들이 최적화가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바가 위로 가고 내용은 밑으로 가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괜찮았어요. 자, 그러면 벤치마크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벤치마크를 한 이유는 이제 M1 맥북 프로와 M1 프로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해드리려고 제가 벤치마크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로 돌려봤습니다. 실제 사용 시에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리콘 앱에서 잘 돌아가는 앱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크리에이트 소프트웨어들 뭐 어도비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미 실리콘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오늘 또 어도비 맥스가 했죠. 근데 거기서도 M1 얘기를 계속 할 정도로 어도비와 시네마 4D 뭐 다빈치 리저브도 그렇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실리콘 시스템에 최적화를 시켜서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키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쓰면은 실제로 체감이 훨씬 더 좋을 확률이 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교하는 제 M1 맥북 프로는 16기가 램, HGPU, ACPU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 230만원 정도 돼요. M1 치고는 좀 비싼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16인치고 기본 모델 10CPU에 16GPU 16기가 램이기 때문에 스펙이 상당히 비슷해요. 그 칩셋만 차이가 있거든요. 2CPU와 이 8GPU 퍼포먼스의 차이가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8에서 16으로 가면 2배의 차이가 나는데 정말 그 2배의 차이가 나는지 그 점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긱벤치 5 CPU로 먼저 보시면 이제 싱글 코어는 두 개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멀티 코어로 갔을 때 차이가 확 나요. 60%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M1의 싱글 코어 대비 멀티 코어가 약간의 손실이 있었는데 M1 프로의 어떤 멀티 코어 성능은 퍼포먼스가 효율성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더 많은 퍼포먼스가 납니다. 12334. 이 사실 CPU는 대단히 빠른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제가 또 여러 가지 연산 테스트를 했었는데 실제 작업에서 쓰이는 M1 프로만 해도 날라다닙니다.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탈 스코어. 메탈은 이제 그래픽이죠. M1은
21,533. 반면에 이제 M1 프로는 4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90% 가까이 향상이 있었어요. 8GPU 대 16GPU이기 때문에 90%면은 약간의 손실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납득할 만한 그런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CL도 비슷했어요. 오픈CL은 차이가 더 났는데 94%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시네벤치도 이제 사실상 3D 렌더링을 거는 소프트웨어인데 저는 굉장히 신뢰를 하는 벤치마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시네마 4D를 모션 그래퍼들이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테스트는 거의 3D를 렌더링 하는데 실제 3D 소프트웨어에서 렌더링 거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실제 작업하실 때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모션 그래픽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당연히 시네마 4D가 익숙할 테고요. 여기서도 M1 프로가 M1에 비해 약 60% 빠릅니다. 57% 정도 빨랐고요. 제 경우에는 CPU는 굉장히 일관되게 긱벤치 5부터 시네벤치까지 한 57%에서 9% 정도의 차이가 성능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죠. 이 MP 레시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싱글 코어 대 멀티 코어 성능의 어떤 그 비율이에요. 숫자가 높을수록 싱글 코어에서 멀티 코어로 바뀔 때 퍼포먼스 효율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M1 프로가 훨씬 더 좋죠. 왜냐하면 싱글 코어를 보시면 이 시네벤치에서는 심지어 M1이 더 좋았거든요. 멀티 코어에서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패스마크는 이제 CPU랑 메모리를 같이 퍼포먼스를 분석하는 건데 CPU가 이제 M1 프로가 약 60% 향상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CPU 테스트는 일관되게 60% 정도의 57%부터 60% 정도의 성능의 향상이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가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둘 다 16기가 램인데 8%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능 메모리에서는 약간 미미하죠. 또 32기가가 되면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블랙매직 로우 스피드 테스트는 실제로 이제 블랙매직 카메라 회사죠. 카메라랑 다빈치 리졸브를 만든 회사인데 얘네의 로우 파일을 구동할 수 있는 컴퓨터에 사용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는 그런 스피드 테스트를 해주는 그런 툴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위쪽에 보시면 AK CPU 평균 프레임, AK 메탈 평균 프레임 수가 나오는데요. 퍼센테이지로換算을 해보면 극심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M1 맥북 프로에서는 16프레임 정도가 평균적으로 들어가고요. CPU에서요. 메탈에서는 53프레임 정도가 나오는데 16인치 M1 프로에서는 CPU에서는 27프레임, 메탈에서는 154프레임이 나와서 CPU는 약 68% 향상이 있었고요. 이 CPU는 비슷하죠. 하지만 이 AK 메탈 부분에서는 무려 190%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스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헤비한 작업을 하시게 될 때 이 성능 차이가 실제로는 더 많이 날 수 있다는 거를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런 벤치마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크 스피드 테스트를 또 해봤는데요.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16인치 M1 프로의 읽기 쓰기 속도가 2배 가까이 나더군요. 이러면 아무래도 작업하시는 모든 부분에서 빠른 체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빌드를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가장 인터넷이라던가 구동에서 스피드를 느끼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디스크 수예요. 읽기가 초당 5200이 넘고요. 쓰기가 초당 4700이 넘습니다. 네, 정말 어나더 레벨이군요. GFX 벤치 메탈 이거가 제대로 된 좀 3D 벤치마킹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이제 이거는 굉장히 게이밍 위주의 그래픽이기 때문에 보통 이 실리콘 맥들이 이 벤치마크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다른 기기들이나 다른 벤치마크에 비해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좀 최적화가 좀 덜 됐다고 해야 될까요? 이것만 보고 판단하시는 거는 좋진 않지만 어쨌든 M1과 M1 프로에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툴이긴 합니다. 3D를 많이 돌리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아즈텍 루인 카 체이스 있고 맨하탄 있고 T-렉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돌리는 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씬마다 요구되는 이 퍼포먼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픽가 차이가 좀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 안에 있는 M1과 M1 프로의 어떤 퍼포먼스 비교를 보시는 것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80%에서 이제 아즈텍 루인 하이어 티어만 이제 80% 향상이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90에서 95%, 99% 향상이 있었어요. 3D 처리 능력이 진짜 딱 2배다. 8GPU가 16GPU가 됐을 때 그 숫자가 2배 늘어난 만큼의 성능 향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D 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이걸 제가 이제 하는 이유는 뭐 아이패드, 아이폰 그리고 심지어 데스크탑에서도 이 벤치마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좀 유니버셜하게 좀 비교할 수가 있는 앱 중에 하나입니다. 3D 마크도 같이 돌려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트를 그래픽 카드별로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M1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엔비디아 지포스 GTX 1650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00 넘기가 힘들더라고요. 1650 같은 경우에는 뭐 7,000 가까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M1 프로는 이제 M1보다 거의 2배 이상 더 좋은 1304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 경우에는요. 이 정도 수치면 노트북용 RTX 3050 그래픽카드 정도의 퍼포먼스가 됩니다. 그거보다 좀 더 좋아요. 그리고 이제 노트북용 2060 얘랑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냥 일반 2060이나 그냥 일반 3060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요. 3050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딱 요게 제가 예상했던 기대치의 어떤 미니멈 정도의 퍼포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사실 노트북용 3050 정도만 나와도 M1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지는 편이고 M1 맥북 프로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 조금 미세하게 아쉬운 부분을 상당수 채워줄 수 있는 정도의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3080 데스크탑용 그래픽카드랑은 정말 천지 차이고 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용 3080이랑도 상당히 갭이 있는데 M1 맥스가 이 정도가 될지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하고요. 사실 이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작업할 때의 퍼포먼스랑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좀 더 써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M1 프로가 갖고 있는 이 기본 그래픽 성능 자체가 크게 나쁘지 않다. 랩탑 치고는 훌륭한 처리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언리얼 엔진도 잠깐 돌려봤는데 연상 능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라이트맵, 뭐 리플렉션 맵 베이킹 하다가 너무 빨리 돼서 깜짝 놀랐어요. 그건 심지어 인텔 로제타 쓰는 앱인데도 잘 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 3D를 막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쿼드로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작업을 위한 그 3D 그래픽 퍼포먼스가 조금 더 있는 편이고 이제 확실히 비디오 게임용으로는 진짜 아니고요. 제가 영상에 첨부하진 않았지만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 같은 게임을 해봐도 맥용으로 있거든요. 퍼포먼스가 훨씬 떨어집니다. 이 실제 그래픽 카드보다 얘가 갖고 있는 성능보다 더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3D 그래픽을 구현하기에는 안 좋은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소프트웨어 툴 안에서 제작을 할 때 3D를 쓰는 그런 기능들에서는 상당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M1 프로만 해도 상당히 훌륭한 제품이다 라고 느꼈고요. 다시 첫인상을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디자인이랑 사용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너무 이 무겁고 약간 무식한 느낌이 있어서 16인치는 성능이 대단히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이 조금 좋아졌는데 16인치로 가는 거는 뭔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 좀 납니다. 왜냐면 너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가 생긴 거 너무 좋아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에 미니 LED 너무 좋아요. 스피커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가 나더라고요. 공간감이 굉장히 좋았고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퍼포먼스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래픽은 M1보다 90% 이상 좋아졌고요. CPU는 M1보다 60% 이상이 좋아졌어요. 종합적으로 한 75%, 네, 뭐 80% 이 정도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1보다 상당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포트도 생기고 스크린도 커지고 120프레임 들어가고 미니 LED가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격을 따져보면 우리가 M1 맥북이 상당히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고 했었잖아요. 엔트리 모델로 비교하면 좀 어떻게 될지 좀 더 복잡해지는데 이제 만약에 13인치 맥북 프로나 에어를 쓰시는 분들이 조금 더 기본 모델보다 헤비한 일들을 하셔야 돼서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실 경우 저처럼 M1 맥북 프로, 13인치 맥북 프로 풀옵션으로 가시게 되면 HGPU, ACPU, 16기가 램까지 가시게 되면 223만 원이라는 가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16인치 M1 프로 기본 모델로 오시게 되면은 가격이 약 50%가 비쌉니다. 근데 퍼포먼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5에서 8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성비가 더 좋은 거죠. 나쁘지 않은 옵션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맥으로 치면은 과거에 AMD 카드를 쓰던 제품들과는 성능 자체가 정말 미안할 정도로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 말은 M1 맥북도 상당히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근데 336만 원이라고 하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269만 원짜리 14인치 기본 M1 프로 모델 이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성비 킹이 될 확률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A CPU에 14CPU인가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그렇게 하셨을 경우에는 M1 맥북 프로랑 한 30만 원대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얻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모델로 가시는 것도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테스트를 안 해봤지만 성능 차이는 10에서 15% 정도 날 것 같거든요. 이 제품에 비해 가격 차이가 M1 맥북 시리즈랑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14인치 M1 프로 제품도 굉장히 인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했던 언박싱과 첫인상이었고 좀 더 디테일한 실사용을 해보면서 사용 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얼리엄답터의 리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